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제20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경남에서는 19대 의원 16명 가운데 박성호, 강기윤, 안홍준, 김태호, 조혜진, 신성범 의원 등 6명이 낙선하거나 불출마했고 나머지 10명은 20대에 재입성했습니다. 이번 20대 경남은 박완수, 엄용수, 강석진, 김경수, 서영수 당선자 등 5명이 초선으로 국회에 첫 발을 딛고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는 3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창원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소재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연구 개발의 핵심인 재료연구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세라믹 필름을 굽혔다 폈다 하자 전류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접는 동작만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00V 전압을 내 200개 이상의 LED 등도 켤 수 있습니다. 재료연구소와 카이스트가 3년간 공동 개발한 것으로 기존 소재보다 단가를 100분의 1로 낮췄습니다. 사람의 관절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움직이는 부분에 붙인다면 배터리 충전이나 교체 없이도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 산업 전반에서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약했고 민간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꾸려집니다. 연구 인력 유입이 기대되는 데다 부설연구소에 비해 연구원의 연평균 예산 성장률이 배 이상 큰 만큼 예산 증가도 가능해집니다. 경쟁 국가에 비해 가지고 소재 산업에 대한 육성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소재 산업을 연구하는 글로벌 어떤 허브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승격의 핵심은 법 개정. 국회나 소관부처인 미래부가 나서야 하는데 미래부가 예산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었고요. 이런 방향성,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지만 정부는 2020년 세계 4대 소재 부품 강국 진입을 목표로 밝힌 상황 때문에 지역사회의 노력 정도에 따라 승격 여부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짜장면은 2,000원, 머리 펌어라는 데는 2만 원만 받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 가격 파괴로 돌파구를 찾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박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삼산동의 한 중국 음식점. 이 가게의 짜장면은 단돈 2,000원. 탕수육과 짜장면 2그릇의 세트 메뉴도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여느 가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값이지만 맛과 양, 서비스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개점 행사로 열흘 동안 1,000원에 짜장면을 팔았습니다. 2,000 짜장면을 팔고 있지만 서비스 면이나 질 면에서는 5,000짜리 못지않은 그런 질로 손님한테 보답하고자. 같은 삼산동 번화가에 자리한 미용실. 펌어와 염색 가격이 2만 원부터 4만 원까지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어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은 주중에 100여 명, 주말에는 200명에 이릅니다. 다른 미용실 가면 1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여기서는 4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가격 파괴를 앞세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줄지어 선 한 커피 전문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값이 1,500원입니다. 600ml로 대용량이지만 가격은 다른 커피숍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저가를 표방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최근 1년 새 울산에만 2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3,900원짜리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이 최근 개점해 영업이 한창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의 울산 1호점인데 울산에만 이미 4호점까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건강식인 쌀국수하고 저가 브랜드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 음식이면 소비자들은 다가갈 수 있겠다. 경기 불황의 파고를 저가 전략으로 넘으려는 점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그림을 배워본 적 없는 80대 할머니가 취미 삼아서 스케치를 시작했다가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뒤늦게 꽃피운 예술혼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잎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바탕의 수많은 사선들. 순백의 목련꽃잎을 굵고 가는 선만으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도화지를 열정으로 채운 주인공은 올해 81살의 김연기 할머니. 10여 년 전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남의 그림을 베껴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화가인 막내 아들이 쓰다 남긴 종이와 붓, 펜이 할머니 작품의 재료가 됐습니다. 하신 분 같기도 해. 예전에 했다가 이렇게 안 그리시다가 다시 그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볼펜으로만 재료를 그렸다는 것도 독특하고요. 그렇게 20여 점을 모아 팔순생일을 맞아 자녀들이 전시회를 열어줬습니다. 늦깎이 화가로 데뷔한 겁니다. 벽에다 막 붙였어요. 제가 그림 그린 걸 그래 좀 자랑도 좀 했지요. 어느 사람마다 그 정도지. 내가 뭐 이렇게까지 뭐 전시한다는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할머니가 틈틈이 쓴 시에 아들이 그림을 그려 넣은 시화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그림을 처음 권했던 아들은 어머니의 재능을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동안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계속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드렸죠.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았던 할머니. 이제는 가족들의 사랑으로 예술혼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해산물을 싸게 팔아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카라토 어시장 축제와 이와쿠니 재즈 스트리트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모노세키시의 카라토 어시장입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이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해산물은 일본의 동쪽 바다와 본섬과 남부섬으로 둘러싸인 세토나이카이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판매 가격은 평상시에 반값입니다. 신선한 방어와 소라 등이 싼 값에 판매됐고 신선한 오징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고리 던지기 점수에 따라 삽의 크기를 정해 바지락을 퍼갈 수 있는 코너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카라토 축제는 시모노세키시 어시장의 명물로 알려지며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와쿠니시의 중심 시가지입니다. 재즈 스트리트로 이름 붙여진 거리에서 공연이 한창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3세는 히로시마 현에서 온 재즈 밴드와 함께 클라리넷을 연주했습니다. 77세 이 남성은 125년 전 이와쿠니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의 후손입니다. 야나이 고등학교 밴드부는 박력 있는 재즈 연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일반인과 고등학교 밴드부 등 4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音楽はね、やっぱり最高にいいですね。触れ合う機会がなかなかないので、鳥肌が立つような感じで、とても良かったと思います。 이와쿠니 재즈 스트리트는 중심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오늘은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낮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주말까지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늘빛은 깨끗한 모습이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여기에 대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밀양과 합천, 함안과 창녕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볕도 무척 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가 14도, 합천 1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배 이상 오르겠습니다. 산청 31도, 합천 33도로 7월 하순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축산농가 악취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에 나섭니다. 거제시가 도심 속 명소인 독봉산 웰빙공원 물놀이장을 한 달 앞당겨 다음 달 개장합니다.
창녕구는 다음 달부터 건물이 노후화된 여성회관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의령구는 운동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10층 이상 공동주택 3곳에 건강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12개 시군에서 항공방제를 펼칩니다. 항공방제는 2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11시에 이뤄집니다. 경상남도는 방제 약제는 독성이 비교적 낮아 인체나 가축에는 피해가 없지만 꿀벌이나 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양봉농가나 잠사농가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반기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고 다음 달 국회에서 교육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후반기 회장으로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육 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 관련 법률 재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밀양강에 서식하는 물고기의 32.6%가 외래 어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밀양강 일대 서식 어종을 실태 조사한 결과 12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래 어종인 베스, 블루길 등 외래 어종이 32.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종별로는 숭어목이 4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천시가 사천나들목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천나들목 일원 복합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축동면 사천나들목 주변 폐고속도로터에 2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유통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동현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 2018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